저희 채널에서 영어 학습법이 나갈 때마다 댓글로 아이 영어 공부는 어떻게 시키겠는데 내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는 울렁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랑 나중에 이제 해외여행도 편하게 좀 다니고 싶은데 영어 좀 다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그 방법을 쉽고도 좀 가능하게 만들어 주실 분을 모셔봤습니다.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의 저자인 김민식 작가님을 모시고 영어 울렁증 극복 실천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생 세상에서 재미난 건 뭘까를 찾아보다가 예능 PD, 드라마 PD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이제는 이 PD라는 일의 즐거움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에서 PD 지망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김민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이제 구독자분들이 그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내조의 여왕 하면 제일 잘하실 것 같고요. 어머님들이 열광하셨던, 저 역시 열심히 봤던 프로입니다. MBC PD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일을 해오셨는데요. 네. 그간 이제 MBC PD 이후에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쭉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7년도에 대학에서는 자원공학이라 그래서 네. 석탄 채굴학, 석유시주공학 이런 거 이렇게 공부하다가 너무 공부가 재미가 없어서 네. 재미난 공부가 뭘까를 찾다가 영어 공부가 재밌어서 영어를 열심히 하다가 네. 통역대학원에 들어갔는데요. 통역대학원에서 영어 공부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저는 미국 시트콤을 열심히 봤거든요. 네. 프렌즈라는 시트콤을 보다가 중독이 됐는데 네. 이 재밌는 시트콤이 1995년 당시에 한국에는 없는 거예요. 시트콤이라는 네. 장르가. 네. 그래서 이걸 내가 한번 만들어 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해서 MBC에 들어갔었고 24년간 PD로 일을 하고 나서 느낀 거는 네. 나이 한 52 정도 되니까 내가 너무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살았는데 남은 30년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즐기면서 살면 어떨까. 네. 제가 좋아하는 게 저는 책 읽고 여행 다니고 글 쓰는 네.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세 가지 활동하기 위해서 명예퇴직을 선택했고 지금은 1년에 200권 책을 읽고 네. 한 권씩 책을 쓰고 그리고 여행을 다니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들으면 진짜 부러운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사실 할 텐데 하시면서 얼마나 또 많은 고뇌와 준비를 하셨을까라는 그쵸? 예.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영어에 대해서 이제 작가님의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책에서 쭉 읽어보면서 사실 영어 못하는 거는 진짜 핑계에 불과한가? 이런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시고 즐기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공대 아까 졸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하시고 동시통역대학원으로 이렇게 갈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가셔서 또 국내파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하는 게 세 가지 활동이 있어요. 네. 공부, 일, 놀이. 이 셋 중에 하나예요. 네. 사람들이 저는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은요. 네. 그 사람이 일을 하는 어떤 실력이 없거나 일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일이 그 사람한테 재미가 없어서 그렇게. 그렇겠네요. 네. 일이 재밌으면은 그쵸, 그 네. 일을 열심히 하게 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잘하게 되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네. 영어가 잘 안 느는 이유는 네. 영어를 재미없게 공부하기 때문이고 네. 영어를 재미있게 공부하면은 영어가 금세 쑥쑥 늘거든요. 네, 네. 저는 공대에 들어갔는데 정말로 석탄 채굴학, 석유시주공학, 암석역학 이런 거는 네.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근데 영어 공부는 재밌더라고요. 그게 왜 영어 공부가 재밌었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중고등학교 가서 이 얘기를 하면 애들이 저 아저씨는 좀 미친 것 같아. 이런 네. 표정인데 애들이 영어 공부, 외국어 공부를 재미없게 느끼는 건 네. 그게 시험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 입시나 취업에 필요한 시험 과목이기 때문에 틀린 걸 찾아내느라 공부를 그쵸, 하다 보면 네.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했냐면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네.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 나온 영화를 본다거나 그럼 그거는 리스닝, 그렇죠, 청취 재밌죠. 공부죠. 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스티븐 킹 소설을 읽는다거나 네. 그럼 그거는 독해 공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재미없는 타임지, 뉴스위크, 헤럴드 이런 걸 읽느라고 하지 말고 네. 그리고 재미없는 그 보캐블러리 22,000, 33,000 네네. 일상회화에서 안 써요. 네. 그 단어들.
그냥 처음부터 확 까고 얘기할게요. 어차피 네. 여기 흔한 엄마 채널이고 엄마들이 많이 보실 건데 네. 저는 영어 조기 교육 반대론자입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저는 영어 조기 교육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효과라는 거는 네. 뭐가 효과냐면 들인 비용에 그쵸. 대비해서 성과가 나오면은 효과가 좋은 거고요. 네. 들인 비용은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성과가 안 나오면 효과가 나쁜 거거든요. 네. 영어 조기 교육은요, 두 가지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가장 소중한 두 가지 자원. 아이들의 시간과 부모의 돈. 네. 이 두 가지를 드려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애들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서 그런 거예요. 하기 싫은 영어 공부를 원어민 회화 수업이 되었건 문법 공부가 되었건 무슨 영어 책 리딩이 되었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일단 전문가의 시간을 돈을 주고 사야 되고요. 비싼 네. 돈을 주고 해야 되고 하기 싫은 애를 억지로 앉혀놓고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저는 20살 넘어서 시작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영어 성적이 D였어요. D 플러스를 받았었는데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고 내가 직접 20살 이후에 어른이 돼서 내가 공부를 하니까요. 네. 이 두 가지가 들 이유가 없는 게 일단 돈이 안 들어요. 왜냐? 자발적으로 하는 공부에는 그렇죠. 네. 돈이 안 들어요. 네네. 아이가 자발적으로 영어 공부하려고 하면 지금은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 많아요. 네. 89년, 90년도에는 저는 그냥 회화책을 외우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네. 요즘은 좋은 자료들 많잖아요. 그리고 시간도요,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아요. 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공부하라 그러면 앉아가지고 애가 수업 시간, 회화 시간 3시간을 앉아있지만 머릿속에 뭔가 들어가는 건 적거든요. 네네. 근데 내가 정말로 앉아서 공부하면 저는 하루에 15분, 20분씩 공부하거든요. 네. 그래도 효과가 있거든요. 요즘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올해가 2024년이 일본 여행 다니는 해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네. 일본어 회화책을 외워요. 일본 여행을 가면 저는 일본어 회화책 암기 한 개 다 떠올라요. 네. すみません、病院内で携帯電話を使わないでください。医療機器に影響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 이거 공부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어른이 20살 넘어서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딱 시간 정해놓고 10문장이면 10문장 그걸 계속 반복해서 소리내어서 네. 읽으면은 그 10문장은 머리에 남거든요. 이거를 그날 하루에 틈틈이 짬 날 때마다 네네. 지하철 기다리면서 또는 점심 먹고 잠깐 10분 쉬는 시간 동안 계속 복습을 해주면 하루에 10문장을 외울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제가 사실은 이 책에서 한 얘기고 개인적으로 저는 영어는 어른이 스스로 자발적 동기부여를 해서 네.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쉽게 늘지 어려서 7살, 8살 난 아이가 내가 영어 공부를 왜 잘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아이에게 네. 억지로 시키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 오늘 제 이 방송에서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네. 인생에서 공부든 일이든 놀이든 잘하는 비결은 스스로 본인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찾아서 하면 되거든요. 이거를 아이들에게 찾아주는 게 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채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그 초중고를 키우는 네.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네. 그 작가님 말씀 이렇게 쭉 들으면서 동기부여가 이렇게 되긴 하실 텐데 그래도 영어 시작 자체가 예전에 재미없기도 했고 그쵸. 맞아요. 어렵다. 근데 맞아요. 애들은 이제 같이 여행 다니면 엄마 영어 못하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쵸. 영어를 사실 좀 잘하고 싶거든요. 맞아요. 그랬을 때 실적으로 이 책에 이제 내용은 나와 있지만 제가 이제 이 책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추천해 주신 책으로. 그래서 요거를 하루에 어떻게 이제 외우는지 좀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초, 중, 고 아이를 만약 키우시고 있다면 그리고 이 아이들의 영어 공부를 어떻게 시킬까를 고민하신다면 내가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걔들 영어 잘하고 못하고 이제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챗GPT가 나왔어요. 이젠 그리고 여러분 갤럭시 24 혹시 친구 중에 누구 쓰는 사람 있으면 한번 갖다 놓고 한번 써보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워낙 이제 영어 동시 통역사기도 하고 일본어 공부도 하고 중국어 공부도 해서 3개 국어로 다 제가 말을 시켜봤거든요. 완벽해요. 통역이 완벽하고 얘가 말을 알아듣는 것도 완벽해요. 이런 시대에 중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커서 어른이 되고 나서 10년 후, 20년 후에는 기술이 훨씬 더 좋아지고 그럴 텐데 심지어 그때쯤 되면 제 생각엔 아마 귀에 뭐 하나 꽂고 가면 들리는 대로 말하면 바로 바꿔서 얘기해주는 뭔가가 나올 건데 마이크에서 나가는 그런 아이를 위해서 10년 후, 20년 후 얘를 영어 공부를 내가 시키기 위해서 뭘 할까를 여러분이 고민하지 마시고 애들 영어 공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지가 하고 싶다고 하면 보내세요. 그러니까 학원을 엄마 나 학원 보내줘 하면 그냥 보내지 마세요. 한 3일 얘가 밥도 안 먹고 떼쓰고 학원 보내줘. 나도 가서 원어민 회화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고 싶어. 나 엄마 학원 가서 너무너무 그러면은 한 3일 얘가 식음 전폐하고 울고불고 하면 그 다음에 보내주시지. 반대로 학원 가기 싫어하는 애를 억지로 너 이번에 어린이날 뭐 사줄게. 너 이번에 뭐 학원 한 달 마치고 나면 내가 뭐 해줄게. 너 학원 갔다 오면은 30분 동안 너 좋아하는 로블록스 게임 하게 해줄게. 이런 걸로 꼬셔서 시키지 마시라는 제가 얘기를 드리고요. 그러면 나도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겠네? 이미 이제는 갤럭시가 나오고 하니까 영어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그래도 영어 회화를 취미 삼아, 재미 삼아 공부해 보시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일본어 공부하고 있고 중국어 회화책 외우고 있고 하고 있거든요. 왜 하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갤럭시 24라든지 챗GPT를 고속철도 KTX나 SRT에 비유를 합니다. 내가 만약 전주 한옥마을에 가고 싶어요. 그럼 나는 수서역에 가서 SRT를 타면은 전주까지 초고속으로 달려가요. 자, 이런 시대가 왔으니 나는 그러면은 이제 귀찮게 걸어 다니고 이런 거 안 할래.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 수서역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전철역까지는 걸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집에서부터. 자,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여행 가서 어려운 내용, 대화를 할 때는 잠깐만요. 이거는 조금 전문적인 분야니까 우리가 예로 통역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저기 팝하고 앱을 한번 돌려볼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 한데 만나자마자 Nice to meet you. How are you doing? 이것부터 잠깐만요. Nice to meet you부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초 회화는 이제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초 회화는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외국에 나갔을 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건 그거는 서로가 그럼 그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서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요렇게 한번 합시다라고 하면 그것도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사실은 요즘 제가 미친 듯이 일본어 회화책을 외우고 중국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100세까지 살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거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우리 선조들은 100세까지 산다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 고령화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치매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치매를 예방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엄마나 아빠가 치매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아이가 자신의 직장 생활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일에 집중해야 할 때 부모님을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어 책을 한 권 외워보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 영어 책 한 권을 외우다 보면은 두뇌 인지적 자극이 되거든요. 이건 사실은 많은 뇌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치매 예방을 위해서 제가 하는 많은 활동 중에는 저는 줌바 댄스도 있고 탁구도 있고 새로운 운동을 배운다든지 새로운 동작을 배운다든지 새로운 춤을 춘다든지 안무를 외운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그중 하나는 저는 한 번도 안 해본 외국어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일본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일본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평생 내가 이를테면 어려서 나는 미국에서 좀 살다 왔어. 그래서 난 영어를 잘하니까 동네 문화센터에 가서 원어민 영어 회화반을 다닐 거야. 죄송하지만 그거는 치매 예방에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이미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를 재활용하는 거니까 한 번도 안 배워본 걸 해야 되거든요. 책을 외운다고 하면 뭐 이를테면 이제 제가 사실 이 책 2017년도에 이 책을 낼 때 서점과 도서관에 가서 싹 다 뒤지고 외우기 좋은 문장이 어디에 있을까 해서 책이 이 책이었고요. 지금은 영어 회화 100일의 기적이 1권, 2권까지 나와 있어요. 제 책이 나온 다음에 나온 책이 2권이라서 어떤 책, 저는 꼭 이 책을 외우시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내 수준에 어떤 문장을 외우는가, 어떤 교재를 공부하면 좋을까를 찾는 게 공부거든요. 사람이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그냥 어떤 문장 외우면 좋을지 교재도 PD님이 정해주세요. 제 책에서 말한 방식은 하루에 15분에서 20분 매일 꾸준히 시간을 내어서 영어 문장 6개를 외우고 그렇게 외운 것을 조금씩 누적시켜 가면서
하루에 6문장, 다음 날은 어제 외운 6문장 더하기 새로 외운 6문장, 그 다음 날은 다시 세 번째 날 6문장, 18문장 점점점 늘어가면서 6개월이 되면은 책 한 권을 가만히 앉아서 꽝링꽝링 니냐오시마 워야오 빙고 또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이 온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영어 하는 방법을 유튜브에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제가 정말 못하겠어요 그거를. 왜냐? 이렇게 듣고는 안 돼요. 설득은 언제 되냐면 유튜브 15분 영상 본 걸로 설득이 되지 않아요. 책을 반나절을 읽고 이 반나절 동안 책에서 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설득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득되지 않으면 실천이 힘들어요. 제가 도서관 가가지고 막 강의하고 유튜브 영상 보고 사람들이 막 그럼 나도 영어 한번 외워봐야지 하다가 작심삼일하고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영상 보고 했더니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그리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요. 1과부터 5과까지 10과까지는 가요. 근데요 이게 100과까지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 책을 읽고 한번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냥 제가 이 책을 쓰면서 했던 생각은 딱 하나예요. 저는 제 다음 세대도 아니고 제 윗세대도 아니고 제 또래들을 위해서 저는 쓴 책이에요. 이 책은. 지금 40대 50대는요 중간에 끼인 세대예요. 우리 윗세대 지금 나이 7, 80은요 그분들은 평생 영어를 할 필요가 없던 세대였어요. 우리 다음 세대 지금 20대 30대는요 이미 어려서부터 세계화의 물결 덕분에 어려서부터 영어를 잘하는 세대예요. 딱 지금 40, 50이 애매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나이 20 이후에 영어 공부를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쓴 책이고요. 다만 세월이 너무 좋아져서 기술 진보가 빨라지고 있으니 만약 영어 공부를 해보시고 이게 좀 스트레스라면 안 하셔도 된다. 자, 내가 영어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애도 안 시켜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까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